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필기 2018년 제2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용 물질과 덕트 재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신다면 빨간색 별표 하나 필기용이고요. 답이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칼리는 강판, 전리방사선은 중질 콘크리트, 주물사 고온가스는 흑비 강판, 강산, 염소계 용제는 아연도금 강판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이라 된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속도압에 관한 거, 중요하죠. 속도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속도압은 항상 양압이다. 그죠? 속도압은 항상 양압이죠. 왜냐하면 속도라는 건 움직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플러스입니다. 속도압은 속도에 비례한다 했는데요. 속도압 VP는 2G분의 V의 제곱이에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속도압은 중력 가속도에는 반비례합니다. 속도압은 정지 상태에 있는 공기에 작용하여 속도나 가속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공기를 이동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항상 양압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 다음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후드로부터 0.25m 떨어진 곳에 있는 금속 제품의 연마 공정에서 발생되는 금속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원형 후드를 설치했습니다. 환기량을 계산하시려 했는데요. 단위는 항상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터 3승 퍼 세크인가 초로 나왔다. 그죠? 제어 속도가 2.5m/s. 요거 항상 단위가 동일한지 다른지 확인하라 했습니다. 그죠? 현재는 세크 동일하기 때문에 60을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경이 0.4, 플랜지는 부착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외부식 후드고요. 자유 공간에 위치한 원형 후드인데 플랜지가 부착되지 않았을 때는 기본 공식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Q의 단위가 송풍량이 미터 3승 퍼 미니트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면 미니트와 미트를 환산해 주기 위해 60을 곱합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처럼 Q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세크고 제어 속도 단위도 세크. 환산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Q는 VC 10x 제곱 플러스 A에 바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 속도가 현재 2.5다라고 했으니까 2.5 곱하기 10 곱하기 x는 거리잖아요. 그죠? 아까 거리가 얼마다라고 했냐면 0.25m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래서 0.25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다. 그죠? A는 계산해야죠.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A를 계산합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현재는 직경이 얼마다라고 했냐면 0.4m다 했기 때문에 0.4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면적 A가 0.13이다. 그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1.89m 3승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41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온도가 125도씨 T1이다. 그죠? 첫 번째 온도. 800mmHg 첫 번째 압력 P1이 되겠습니다. 관내로 100m 3승 퍼 미니트니까 요거는 V1이다 라고 할게요. 유량의 기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유량은 얼마입니까? 물론 미터 3승 퍼 미니트니까 흘러가는 양이지만 여기에서 미터 3승이 이제 부피잖아요. 그죠? 표준 상태의 기체 유량인데 다시 말하면 T1 첫 번째 온도, 첫 번째 압력인데요. 단표준 상태는 20도씨 76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표준 상태가 20도씨니까 이게 T1, B1이 되고요. 이게 두 번째, 계산하라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꾸 잘못 읽었다. 그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125도씨 800인 관내로 100m 3승의 유체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100m 3승일 때 온도 압력이니까 이게 T1, P1이 맞네요. 그죠? V1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 유량을 구하라. 표준 상태니까요. 표준 상태 20도씨 이게 T2고 760이 V2가 되네요. 이때 유량 이거는 뭐다? 예, V2가 아니라 P2죠. 그죠? P2가 되고 예, V2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보일 샤를의 법칙. 다시 말하면 유량에 대한 온도, 압력 보정을 하라는 거죠. 그죠? 보일 샤를의 법칙에서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죠.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똑같죠. 그죠? 그래서 P2V2 T1은 P1V1 T2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미터의 상승 per minute에서 유량에서 부피가 온도 압력에 따라 달라지니까 부피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V2를 계산하는 거죠. V2는 하면요. 곱해져 있는 건 밑으로 내려가야죠. T1, P2. P2분의 요거죠. 그죠? P1, V1, T2를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V2를 구하니까 V1 곱하기 V1을 앞으로 빼는데요. 그냥 순서대로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P1, T2. 보통은 순서대로 그냥 밑에랑 똑같이 T2, B1 이렇게 그죠? 순서대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V2는 해서요. 지금 첫 번째 부피가 얼마였냐면 아까 V1을 줬잖아요. 그죠? 100이다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보면 V1 100을 앞으로 빼놨거든요. 하지만 곱하기는 여기 가서 곱하나 또는 뭐 100 곱하기 이렇게 앞으로 하나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온도는 T라는 건 도시에다 플러스 273을 해서 절대 온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온도 T1 125에다가 플러스 273을 했는 게 T1이고요. 곱하기 P2죠. 두 번째 압력 760mmHg고요. 그 다음에 T2잖아요. 그죠? 두 번째 온도 20 플러스 273이고요. 이것도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P1이잖아요. 800입니다. 그죠? 자, 요 V1을 여기 곱하나 앞에 곱하나 값은 동일합니다. 계산하면 77.49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중 국소 배기 시설의 필요 환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가급적 공정을 많이 포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유해 물질이 발생되잖아요.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포위해서 빨아들인다면 환기량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위를 최소화 틀렸죠. 최대화. 많이 포위할수록 필요한 공기량이 적다. 그죠? 이거를 뽑아들이기가 쉬우니까요. 후드 개구면에서 기류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계하는 게 좋고요. 포집형이나 레시버형 후드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 후드를 배출 오염원하고 후드가 가까워야죠. 발생되는데 이 위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면 아무래도 주변에 방해 기류 때문에 필요 유량이 많아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빨아들이면 바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필요 유량을 줄일 수 있겠죠. 공정에서 발생이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감소. 오염물질이 적으면 아무래도 빨아들이는 공기량은 적어도 되겠다. 그죠? 자, 틀린 건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호구의 보호 정도를 나타내는 할당 보호계수입니다. 그죠? APF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할당 보호계수는요, 보호구 밖의 유량 아니죠. 유량의 비가 아니라 보호구 바깥쪽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와 보호구 안쪽 오염물질 농도의 비다. 그죠? 농도의 비죠. 유량의 비. 틀린 건 1번이네요. APF를 이용하여 보호구에 대한 최대 사용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APF가 백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에 들어가면 착용자는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적어도 100배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반적인 보호개수 개념의 특별한 적용으로서 적절히 밀착된 호흡기 보호구를 훈련된 1년의 착용자들이 작업장에서 착용했을 때 기대되는 최소 보호 정도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게 밀착된 호흡기 보호구를 훈련된 착용자들이 작업장에서 착용했을 때 이 정도는 보호된다라고 기대되는 최소 보호 정도를 말한다. 그죠? 나머지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틀린 건 1번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A 용제가 800m 삼승의 최적을 가진 방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공급하기 전에 측정한 농도가 첫 번째 농도네요. 그죠? C1이 되겠습니다. 400ppm입니다. 이 방을 환기량 40m 삼승 per 분이다. 그죠? Q가 되겠다. 그죠? 으로 환기한다면 A 용제의 농도가, 이건 첫 번째 농도 400이었는데 환기하고 난 농도가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C2가 되겠네요.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라. T를 계산하시오라는 겁니다. 그죠? 자, C1이 나왔고 C2가 나왔고 최적 V가 나왔고 환기량 Q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값을 보고 시간을 계산하라. 그죠? 이것도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자, 요 공식부터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Q는 마이너스 Q-분의 V 곱하기 ln C1분의 C2였다. 그죠? 자, 밑에 Q-라는 건 환기량입니다. 그죠? 40m 삼승 per minute다 됐고요. 그 다음에 V는 최적이잖아요. 그죠? 아까 작업장의 부피가 800m 삼승이다. 반드시 단위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곱하기 ln, 그죠? 첫 번째 농도는 400ppm이고 두 번째 농도 100ppm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물었습니다. 그죠? 앞에 마이너스 있죠?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27.73이고요. 자, 단위는 미니트겠죠? 왜냐면 여기가 40m의 삼승 per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항상 환기에서 계산하실 땐 단위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그죠?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산업위생보호구의 점검, 보수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보호구의 수는 숫자를 뜻합니다. 사용하여야 할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준비한다. 자, 예를 들어 작업자가 10명인데요. 마스크를 9개만 하면 한 분 착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수보다 이상으로 합니다. 호흡용 보호구는 사용 전, 사용 후 여제는 여과제를 뜻하죠. 걸러내는 여과제의 성능을 점검해서 성능이 저하가 됐다면 폐기하거나 보수나 교환해야 합니다. 보호구의 청결 유지에 노력하고 보관할 때는 건조한 장소, 습한 장소는 안 되겠죠. 그죠? 분진이나 가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일정 장소 보관합니다. 자, 호흡용 보호구나 기마개 등은 특정 유해물질 취급이나 소음에 노출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따라 반드시 공용이라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썼다가 내일은 이 사람 씁니다. 그죠? 안 되죠. 개인용으로 써야 돼요. 특히나 입을 가리는 이런 호흡용 보호구를 공용으로 쓴다는 건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49번이네요. 국소 배기 장치를 설계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어 속도가 필요합니다. 제어 속도의 의미다. 그죠? 제어 속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거네요. 실기까지 출제됩니다. 제어 속도는 오염 공기를, 자, 이렇게 이제 유해 물질이 발생이 되죠. 이거를 여기 후드가 있습니다. 그죠? 후드에서 이걸 쫙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염된 공기를 후드 안쪽으로 흡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풍속입니다. 뭐 평균 풍속, 최대 풍속 이렇게도 나옵니다. 최소의 풍속을 제어 속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0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덕트의 속도압이니까요. VP가 되잖아요. 그죠? 35mm H2O고 후드의 압력 소분실 델타 P가 주어졌네요. 15mm H2O일 때 후드의 유입 개수를 계산하라. 유입 개수 CE를 물었다. 그죠? 이것도 공식만 안다면 대입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압력 손실 델타 P는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VP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압력 손실 계수는요, 유입 계수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VP가 됩니다. 이게 공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 결국 C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은 지금 이게 주어진 게 아니니까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 풀어야겠죠. 그죠? 요것만 남겨두면 요거는 곱해졌는 VP는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죠. 델타 P고요. 밑에가 VP가 됩니다. 그죠? 자, 요것만 남길게요. C 제곱분의 1은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은 붙은 거 넘어가면 반대로 뒤에서 플러스 1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결국은 요거죠. C2의 제곱분의 1은 VP분의 델타 P고요. 플러스 1이라는 건 결국은 밑에도 VP, 위에도 VP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예, VP 분해하면은 이제 여기 또 VP, 여기도 VP니까 여기는 델타 P고 뒤에는 VP가 있다. 요 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거꾸로 해주면 되죠. C2의 제곱은 하면 요것도 아래 위로 바뀌면 됩니다. 델타 P 플러스 VP 분의 VP 요 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지금은 제곱이기 때문에요. 제곱을 없애기 위하여 루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압력 손실이 15mm H2고 VP가 속도압이 35다라고 했고요. 위에 속도압 35 넣어주면 0.84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별표 한 2개 정도 붙여도 될 만한 문제이긴 하지만 공식 자체는 별표 3개, 실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 공식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1번 문제. 이것도 예, 실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설명으로 나오진 않아서 그렇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 스톡스 침강 법칙에서 침강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유공간에서 구형의 분진 입자를 고려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체와 분진 입자의 밀도 차에 반비례한다 했는데요. 공식만 그저 암기한다면 이건 바로 나오죠. V는 18μ분의 GD의 제곱 로1 마이너스 로 이게 뭐냐면 밀도의 차잖아요. 침강 속도는 밀도 차에 비례한다라고 해야죠. 그죠? 중력 가속도에도 비례합니다. 그죠? 기체의 점성이죠. 그죠? 예, 점성 계수에는 반비례한다. 맞고요. 분자 입자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1번 되겠습니다. 52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A 물질의 증기압이 50mmHg입니다. 자, 포화증기 농도 퍼센트를 계산하라. 그죠? 항상 단위를 잘 보십시오 했습니다. 자, 포화 농도의 공식은요. 대기압이죠. 760mmHg 1기압 분의 물질의 증기압 해주면 됩니다. 퍼센트로 나타내시오 할 때는 곱하기 10의 2승 제곱을 곱해주시고요. ppm으로 구하시오 할 때는 10의 6승 곱해주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화 농도는 1기압 760분의 물질의 증기압 50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 그죠? 10의 제곱해도 똑같죠. 계산하면 6.58%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환경의 관리 원칙 중 대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필기에 단골로 잘 나옵니다. 그죠? 성냥을 제조할 때는 환민 대신에 정린을 사용합니다. 분말로 출하되는 원료로 고형 상태의 원료로 출하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루는 먼지가 날리니까요.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할 때 습식 공정 대신에 건식 공정. 자, 광물을 채취할 때 건식으로 하면 먼지가 많겠죠. 습식으로 해야 먼지가 적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죠? 건식을 습식으로 한다 해야 합니다. 단열재의 성면을 대신해서 유리섬유나 안면, 스티로폼을 쓰는 거 좋죠. 틀린 거 3번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온다, 그죠? 작업 환경에서 환기시설 내 기류에는 유체 역학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음 중 유체 역학적 원리의 전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공기는 건조하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 공기의 압축과 팽창은 무시합니다. 세 번째, 환기시설 내외의 열 교환도 무시합니다. 그죠?
네 번째, 대부분 환기시설에서는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 물질의 무게와 용량을 고려한다 했는데요.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 물질의 무게와 용량도 무시한다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위생관리를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로 나눠서 구분할 때 다음 중 작업환경관리와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자, 뭐 그렇게 자주 안 나와서 별표 한 개 붙여도 되겠고요. 이거 잘못됐네요. 자, 유해공정의 격리, 자, 유해설비의 밀폐, 전체 환기에 의한 오염물질의 희석 배출, 보호구 사용에 의한 유해물질의 인체 침입 방지. 자, 보호구를 사용한다라는 건 작업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왔습니다. 원심력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회전할 때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진이 가능합니다. 분진의 농도가 낮을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한다. 먼지가 별로 없으면 먼지를 모으는 집진 능력은 떨어지겠죠. 분진의 농도가 높아야 먼지가 잘 모이겠죠. 효율이 높아집니다. 틀린 거 2번이다. 그죠? 함진가스의 선해류, 회전하는 선해류를 일으키는 원심력을 이용합니다. 입자 크기가 크고 모양이 구체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증가한다. 맞다. 그죠? 자, 그 다음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별표 3개. 송풍기의 송풍량 Q가 2m 3승 per 세크이다. 이렇게 단위 꼭 보시고요. 전압은 P다. 그죠? 100 mmH2일 때 송풍기의 소요 동력을 계산하라. HP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효율이 75%다. %다라고 주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HP, 그죠? 동력은 6120 곱하기 효율이잖아요. 그죠? 75%니까 퍼센트 떼면 0.75분의 Q입니다. 근데 Q의 단위 송풍량은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 단위예요. 근데 현재는 2m의 3승이고요. 헷갈리시면 1초는 몇 분이죠? 60분의 1 미니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2m의 3승 per 60분의 1 미니트예요. 그죠? 60분의 1분의 1이니까 이게 2 곱하기 60하고 똑같은 겁니다. 혼돈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전압은 P는 100 mmH2O다. 이렇게 계산하면 2.61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중요한 공식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5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기에 자주 나왔다. 그죠? 보호구 재질에 따른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한 화학물질을 잘못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죽이 알코올이다. 가죽은 찰과상, 다시 말하면 손을 다치는 걸 예방하는 거지 용제에는 사용을 못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천연고무는 물, 면은 고체상 물질, 부틸고무 알코올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장시간 사용하지 않던 오래된 우물. 그죠? 오래된 우물 속이라는 건 바로 밀폐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밀폐 공간은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 우려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착용해야 되는 건 송기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송기가 없다. 그죠? 자, 1번의 호스 마스크는 송기 마스크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송기 마스크 종류는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스 마스크가 송기 마스크다 아직 모르신다면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넘어갈게요. 전기 집진 장치 자주 나온다. 그죠?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연성 입자 처리에 효율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전기 집진 장치는 고온의 입자상 물질, 고온은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폭발성 가스 처리는 가능하지만 가연성 입자는 불에 타는 입자죠.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1번이죠.
넓은 범위의 입경과 분진 농도의 집진 효율이 높고요. 압력 손실이 낮으니까 효율이 높겠죠. 그죠? 송풍기 가동 비용도 저렴합니다. 고온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서 보일러, 철강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랭 노출 시에 발생하는 한랭에서 추운 환경에서 발생되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상은 조직의 동결을 말하고요. 피부의 이론상 동결 온도는 약 영하 1도씨 정도입니다. 전신 체온 강화는 장시간의 한랭 노출과 체열 상실에 따라 발생하는 급성 중증 장애다. 맞다, 그죠? 참호족은 동결 온도 이하의 찬 공기에 단기간 접촉, 이게 틀렸죠, 그죠? 자, 참호족은 한랭 환경에 장기간 노출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습기나 물에 잠길 때 발생되죠. 그래서 틀린 거 3번이고요. 참수족 또는 침수족이라고도 나오죠. 부종, 저림, 자결감, 소양감, 심한 동통을 수반하고요. 수포 개양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6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필기에 잘 나오죠. 아직 모르신다면 파란색 별표 체크하십시오. 방진제인 금속 스프링의 특징입니다. 그죠? 자, 금속 스프링은 공진 시의 전달률이 좋지 않다. 스프링이니까 전달률이 어떻다? 매우 좋다죠. 이게 틀렸죠. 환경 요소에 대한 저항이 크고요. 저주파 차진에 좋고 감쇄가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현상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좋은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죠? 필기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필기용 문제다. 그죠? 비전리 방사선 중에서 보통 광선과는 달리 단일 파장이면서 강력하고 예리한 지향성을 가진 광선 뭐였습니까? 네, 그죠? 레이저다. 이렇게 자주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4번도 자주 나왔습니다. 감압에 따른 인체의 기포 형성량을 좌우하는 요인, 요거는 뭐 별표 한 개 더 붙여도 괜찮겠다, 그죠? 자, 이렇게 감압 시에 조직 내 질소 기포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건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 혈류를 변화시키는 상태, 감압 속도, 고기압의 노출 정도였습니다, 그죠? 자, 산소 공급량하고는 무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넘어가겠습니다. 감압병 예방을 위한 이상기압 환경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간을 제한한다. 맞다, 그죠? 가급적 빨리 감압하면은 이렇게 감압병 오죠. 감압의 속도는 매분, 매 제곱센티미터당 0.8 kg 이하로 속도 조절해야 된다. 그죠? 순환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취업이나 작업 제한하고요. 고압 환경에서 작업 시에는 헬륨 산소 혼합가스로 대체해서 이용하는 게 좋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정밀한 작업하고 보통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요. 이때 작업장의 조도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밀한 작업할 때는 우리가 300룩스죠. 보통 작업은 150이에요. 보통 작업 기준으로 하면 정밀 작업이 어두워서 작업이 아무래도 실수가 많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밀과 보통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정밀 작업의 조도가 더 높죠. 그죠? 300룩스 이상을 따라서 작업장 조명을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7번으로 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되었죠. 그죠? 정기성 안염 또는 정광성 안염과 가장 관련이 깊은 비전리 방사선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기성 안염은 전기 용접이나 자외선 살균 취급자 중에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안염증이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자, 68번입니다. 필기에 자주 나왔습니다. 고압 환경의 영향 중 2차적인 가압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죠. 4기압 이상에서 질소는 마취 작용을 합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산소 독성과 질소 마취 작용을 촉진시키죠. 산소의 분압이 이기압을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 나타납니다. 그죠? 이게 바로 고압 환경의 2차적인 가압 현상이죠. 자, 산소 중독은 고압 산소에 대한 노출이 중지되어도 경련이나 환청 등 후유증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산소 중독 증세는 가역적인 증세, 원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고압 산소에 대한 노출이 중지가 되면 증상은 멈춘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69번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자주 출제된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현재의 총 흡음량은 2000입니다. 작업장에 1000종의 흡음 물질을 첨가해서 3000을 더합니다. 그죠? 3000이 아니라 2000에 3000을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음 감소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소음 감음량 NR은 10 곱하기 로그 A1분의 A2죠. A1은 흡음 처리하기 전에 총 흡음력이 되고요. A2는 흡음 처리를 한 후에 총 흡음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R은 10 곱하기 로그고요. 처리하기 전에 2000분의 처리하고 난 뒤에는 2000에다 3000을 더했다라고 했죠. 그죠? 계산하면 3.98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7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주 나왔다. 그죠? 인체와 작업 환경 사이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열의 축적은 대사열 마이너스 증발,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 일을 할 때는 빼주면 되겠다. 그죠? 자, 대류, 복사, 증발 맞죠? 해당되지 않는 거 4번 되겠습니다. 71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니까 암기해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정 공기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산소 농도는 18% 미만이면 안 되죠?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죠? 18% 이상 23.5% 미만입니다. 이황화탄소죠. 이황화탄소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죠? 탄산가스 CO2죠. 1.5% 미만 안 되죠. 그죠? 황화수소는 10 ppm 미만이다. 현재 기준에 맞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국소 진동에 의하여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청색증, 파랗게 되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저리고 냉감, 동통 등의 장애를 나타내는 걸 레이노 증후군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국소 진동으로 인하여 말초 혈관운동 장애가 발생해서 생기는 손이 차고 통증이 오는 증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3번 문제입니다. 자, 1000Hz에서 음압 레벨을 기준으로 하여 등 청감 곡선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죠? 자, 1폰이라는 건 1000Hz 1dB 음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1폰은 1000Hz에서 음압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등감 곡선을 나타내는 단위가 됩니다. 답은 뭐다? 3번의 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모르고 계신다면 파란색 별표로 하시고 다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4번 역시나 필기에 잘 나옵니다. 빛과 밝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다. 맞다. 그죠? 광원으로부터 한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는 광속이 아니라 광도라고 해야죠. 빛의 양이 광속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바로 2번이네요. 루멘은 1촉광의 광원으로부터 단위 입체각으로 나가는 광속의 단위다. 맞습니다. 조도는 어떤 면, 그죠? 거리 제곱분의 광도죠. 광속양에 비례하고 입사면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A는 V분의 Q가 0.1m 제곱이다. 그죠? 단면적이 다시 말하면 0.1이다라는 거네요. 이게 파란색 할 필요 없네요. 그죠? 이거는 빨간색 별표 1개 정도 붙여도 되고 뭐 2개 해도 되겠습니다. 덕트의 광경, 직경을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예,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에서 D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1분의 A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파이 D 제곱은 4A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D 제곱만 남기고 파이를 보내면 밑으로 가서 파이 분해가 되겠죠. 요거다. 그죠? 제곱을 없애기 위하여 루트를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파이 분의 4 곱하기 A가 지금 0.1이다. 요거 대입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0.37로 357, 현재는 미터 단위잖아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했죠. 1미터는 1000 밀리미터다. 그죠? 이런 단위는 기본 이제 기억하셔야겠죠. 자, 76번 필기에 잘 나왔습니다. 이온화 방사선 중에서 입자 방사선, 그죠?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중성자. 이게 입자죠,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중성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왔죠, 그죠? 필기에 잘 나옵니다. 방사선의 투과력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우리가 몸 안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찍으러 가면 엑스레이라고 찍잖아요, 그죠? X선이 바로 투과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과력과 전리작용에서 제일 큰 건 중성자, 둘 다 큽니다. 그 다음에 투과력은 엑스레이 촬영한다. 보시면 투과력이 강한 건 X선, 그죠? 그 다음에 X나 감마 똑같고요. 베타, 알파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전리작용은 반대죠, 그죠? 알파, 베타, X선이나 감마. 그 엑스레이 한번 촬영했는데 이 엑스레이가 몸 안에 막 전리작용을 일으켜버리면 안 되니까요. X선은 투과력이 높고 전리작용은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과력이 제일 큰 거 X, 제일 작은 거 알파.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죠?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할 때요. 100dB에 30분, 95에 1시간 30분, 90에 3시간 노출되었다면 소음 노출 지수를 계산하라, 그죠? 노출 지수는 T1이란 건 TLV, 노출 기준분의 현재 노출된 값이다, 그죠? 자, 그러면, 참고해서 밑에 거 볼게요. 노출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90dB는 8시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데시벨이 5dB 커지면 노출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90dB, 네. 100dB에서 노출 가능한 시간은 얼마냐면 보면은요. 100dB은 2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시간 분에 실제 노출된 시간은 30분이면 0.5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5고요. 95에는 이거의 2배니까 4시간 분에 1시간 30분은 1.5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90dB에는 TLV 하루에 8시간 노출이 가능한데요. 현재 노출 3시간입니다. 계산하면 노출 지수 EI가 1.0. 노출 기준하고 동일하다라는 게 되겠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기용이다. 그죠?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음압 수준이 높을수록 유해하다. 그죠? 큰 소리가 유해하죠. 저주파음이 고주파음보다 유해. 틀렸다. 그죠? 고주파가 저주파보다 더 유해합니다. 지속적인 노출이 간헐적인 노출보다 더 유해하고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열경련, 요거까지는 실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있습니다. 열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체내 수분과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수분하고 혈중의 염분 농도 저하가 원인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의 수분이나 염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1번 산업 독성학 문제로 넘어갈게요. 81번은 파란색 별표, 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화규소는 폐암 등의 발암성이 확인된 유해 인자입니다. 종류에 따른 호흡성 분진의 노출 기준을 연결한 것으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자, 이건
그죠? 결정체, 석영 다 암기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0.05입니다. 그죠? 틀렸고. 그 다음에 비결정체 규소 0.01이 아니라 0.1. 결정체 3D 마이트인데요. 이건 0.05가 맞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맞는 거. 그죠? 2번이 맞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gat을 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크게 없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네, 필기 대비 기억하시면 좋죠. 입자상 물질의 종류 중에 액체나 고체의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답은 스모크입니다. 스모크하고 다르죠. 그죠? 스모크는 연기입니다. 유해 물질이 연소, 탈 때 나오는 거죠. 불완전 연소 결과로 생기고요. 자, 밀입자로 액체, 고체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스모크 연기다. 기억하십시오. 자, 8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카드뮴의 인체 내 축적 기관으로만 나열된 것은 있습니다. 자, 체인에 흡수된 카드뮴의 한 50에서 75%는 간과 심장에 축적이 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장관벽에 축적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4번도 필기 자주 나왔죠.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을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 85번. 자, 이런 건 파란색 별표. 우리가 모든 물질의 노출 기준 다 암기할 수 없죠. 모른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노출 기준이 가장 낮다는 건 어떠하다? 가장 위험한 물질을 찾으면 되겠다. 이 정도 힌트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존, 염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그죠? 공기 중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는 오존이 가장 노출 기준이 낮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6번입니다. 유해물질의 경구, 약을 입으로 먹는 경구 투여 용량에 따른 반응 범위를 결정하는 독성 검사에서 얻은 용량 반응 곡선에서 실험동물군의 50%가 일정 시간 동안 죽는 치사량입니다. 그죠? L이라는 건 lethal 그랬죠. 이게 치사를 뜻해요. 사망하는 거고요. 도즈는 약을 복용하는 양입니다. 이게 50이 뭐냐면 50%를 뜻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50%가 치사, 사망하는 양은 LD 50.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넘어가겠습니다. 골수장애로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닌 것. 그죠? 이것도 파란색 별표 다시 보시고요. 일단은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는 물질, 대표적으로 벤젠 맞다. 그죠? 벤젠 이외에도 이브로모 프로판, TNT는 트리니트로톨루엔의 약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킵니다. 아닌 건 4번이다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8번 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ACGIH에서 발암물질을 분류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했습니다. 그죠? A1은 인체 발암성이 확인됐어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 확인된 거. 그죠? 맞습니다. A2는 인체 발암성 의심 또는 추정. 일으킬 것이다. 의심된다. 그죠? A2입니다. A3는 동물은 발암성 확인됐어요. 인체는 모르는 물질입니다. 그죠? A3, 동물은 확인됐고 인체는 모른다. 맞다. 그죠? A4는 인체는 가능성이 있어요. 발암성. 하지만 자료가 부족한 거다. 그죠? 인체 발암성 미의심은 A5가 되죠. 그죠? A5가 인체 발암성 미의심 물질. 그죠? 미분류 아닙니다. 그죠? 미분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중요하죠.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벤젠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벤젠에 대한 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호흡기 주변에서 벤젠 농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벤젠 노출로 인한 대사산물의 결정인자는 했습니다. 그죠? 마녀, 털의 페놀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벤젠은 뭐다? 총페놀이죠. 소변 중에 총페놀.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기억하세요. 마녀, 털에,
페놀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메틸마녀, 크시더니, 니트로벤, 메타헤모, 에틸벤, 만델린, 이황화탄, TTCA 이렇게 기억하자 말씀드렸지만요. 이 방법이 아니라도 나머지 방식으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9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암기는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ACGIH에서 바람성 구분 A1은 인체 바람성이 확인된 물질이죠. 바람성 확인된 물질이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물질 중에 이게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면, 우라늄, 육각크롬, 니켈, 벤젠, 벤지딘, 염화비닐, 베릴륨 같은 게 A1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아닌 거는 텅스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1번 넘어가겠습니다. 중금속 취급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나타냈는데요. 관련이 적은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할까요? 일단 납은 골수 침입 빈혈 소화기 장애, 수는 구내염 수전증 정신장애, 망간은 신경염, 신장염, 중추신경장애 맞다 그죠? 답은 니켈인데요. 니켈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이거는 보통 벤젠이 잘 일으켰잖아요. 그죠? 니켈은 피부질환, 설사, 구토, 두통, 천식 등 각종 호흡기 관련 질환을 일으킵니다. 틀린 거 1번이다 기억하시고요. 92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한 실기 대비해서 2개 붙여볼게요. 다음 표와 같은 망간 중독을 스크린하는 검사법을 개발했는데요. 검사법의 특이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공식 볼게요. 특이도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BD죠. 그죠? 음성이죠. BD분의 D. 요거는 특이도입니다. 특이도. 그죠? 자, 그 다음에 민감도는 A 플러스 C분의 A. 요거는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B 플러스 D분의 D는 특이도, A 플러스 C분의 A는 민감도. 요 표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눈여겨두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요 표를 옮겨서 기억할게요. 뭐분의 뭐다? 이거분의 이게 뭐다? 특이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32분의 25고 퍼센트 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을 하면 78.13%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93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동일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이 함유하여 각 물질의 독성의 합보다 큰 독성을 나타내요. 그죠? 독성의 합과 똑같다면 상가작용이죠. 합보다 더 큰 게 상승작용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상승작용은 단독 물질의 독성의 합보다 독성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2 더하기 3이 9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참고의 내용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94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진폐증이죠. 그죠? 독성 병리 기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진폐증의 대표적인 병리 소견은 섬유증이다. 그죠? 폐의 섬유화가 되겠죠. 섬유증이 동반되는 진폐증의 원인 물질은 성면, 알루미늄, 베릴륨, 석탄, 분진, 실리카 등이 이렇게 진폐증의 원인이 된다. 맞다. 그죠? 탐식세포는 분진 탐식 과정에서 활성산소 유리기에 의한 폐포 상피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 했는데요. 탐식세포 내식세포는 분진 탐식 과정에서 활성산소 유리기에 의한 폐포 상피세포가 아니라 섬유모세포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요 3번이 틀렸죠. 콜라겐 섬유가 증식되면 폐의 탄력이 떨어져서 호흡곤란, 지속적인 기침,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실기까지도 그죠?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극성이면서 화학적인 질식제는 했습니다. 자, 단순 질식제는 생리적으로는 아무 작용도 안 하죠. 공기 중에 이게 많을 때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 산소 공급 부족을 가져와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물질,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헬륨, 메탄, 에탄, 프로판 같은 게 해당된다. 그죠?
자, 화학적 질식제는 혈액 중의 혈색소와 결합해서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해서 뇌질식을 일으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우리 연탄가스죠.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아닐린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화학적인 질식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요. Cl2는 염소, 요거는 이산화탄소, 그죠? 그 다음에 NH3는 암모니아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그죠? 예, 단순 질식제죠. 화학적 질식제는 H2S, 황화수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입자상 물질의 호흡기계 침착 기전 중에서 길이가 긴 입자가 호흡기계로 들어오면 입자 가장자리가 기도 표면을 스치게 됨으로써 침착됩니다. 긴 게 들어오면 가장자리가 기도 표면을 스치면서 요거를 차단시킨다. 그죠? 길기 때문에 끝이 차단시켜 버려서 침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답은 3번의 차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9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에도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물학적 모니터링 시료는 소변, 호기, 혈액 등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소변 중에 유해인자 대사산물, 혈액 중의 유해인자나 대사산물, 그 다음에 호기 중에 유해인자나 대사산물 맞다. 그죠? 공기 중 유해인자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요거는 빨간 별표 하나인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납 중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모두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납은 일단 빈혈, 신장장애, 중추나 말초신경장애, 소화기 장애, 그죠? 요거 전부 다 해당되죠. 소화기, 조혈기능, 중추신경, 근육계통, 만성신장기능 장애 일으키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으로 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주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유해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고온, 항암제, 저혈압증, 마이크로파. 일단 뭐 항암제나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고온도 해당이 돼요. 근데 저혈압보다는 고혈압이 항상 문제죠.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금속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필기에는 잘 나왔죠, 그죠? 금속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속열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개인보호 용구 착용합니다. 금속 퓨움에 노출된 후 일정 시간의 잠복기를 지나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금속열은 하루 정도가 지나면 증상은 회복되고요. 후유증으로 호흡기, 시신경장애, 그죠? 후유증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거 틀렸죠. 대개 작업이 끝나 기간 후에 고열과 두통이 생기고 대부분 특별한 후유증 없이 서너 시간 만에 열이 내린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아연, 마그네슘 등 비교적 융점이 낮은 금속의 재련, 용해, 용접 시에 발생하는 산화 금속 흉을 흡입할 때 금속열이 발생된다. 맞습니다.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문제하고 본인이 어려운 문제 반드시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